자, 최근 버닝썬 관련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대박 이슈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관심이 가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실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카톡 내용이 함축된 사실들, 버닝썬 지분회사의 의심 정황과 경찰 유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약 유통 조직과 현황입니다. 자, 먼저 최근 공개된 카톡 내용이 함축된 사실들, 그 중에서도 VIP 고객을 위한 물뽕 작업 여성과 카톡 내용입니다. 버닝썬에서 VIP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냈던 자극적인 메시지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이미 다들 보셨겠지만 정말 노골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재수없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주요 내용들만 보면 이렇습니다. 룸에서 물개를 찾는다. 골뱅이 구해볼게. 홈런 치게 도와줘. 지금 룸 봐라. 섹스 중. 버닝에서 홍콩 간다. 여자가 뻗었습니다. 일단 쌈마이 부르는 중. 창녀들 2명 오면 안내하고 호텔 방까지 잘 갈 수 있게 처리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클럽 MD는 손님들이 테이블을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고 클럽 입장과 관련된 문의를 받고 홍보를 해서 손님을 유치하는 일을 합니다. 이들한테 사람은 곧 돈이에요. VIP 고객들은 MD 수익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통 해당 테이블이나 룸 매출의 15%에서 20%를 먹죠. 일반 테이블들은 그냥 깔아주는 애들이고 실제 매출은 VIP 고객으로부터 나옵니다. 와서 수천만 원씩 돈을 쓰니까 이 VIP 고객을 잡은 담당 MD들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뽕에 취한 여성 고객의 나체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물뽕으로 작업한 여성이 있다면서 클럽 방문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물뽕을 먹은 여성 손님이 의식을 잃으면 바로 VIP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승리 단톡방에서 성접대 언급입니다. 승리가 강남 클럽들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4년 전에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의 단톡방에서 대화했던 내용들이 공개된 거죠. 여기에서 승리는 여자는 잘 주는 애들로 라는 빼박 성접대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승리는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관계 영상 유포입니다. VIP룸 화장실에서 촬영된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죠. 한 남성이 변기 위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40초짜리 동영상입니다. 보니까 뭐 별거 없긴 한데 버닝썬에서 한 거니까 이슈가 된 거죠. 자, 두 번째로 버닝썬 지분회사의 의심 정황과 경찰 유착입니다. 실운영업체로 의심받는 유리홀딩스가 있습니다. 대표인 유모씨의 성인 유와 승리의 리를 한 글자씩 따서 만들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016년에 둘이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 유모씨라는 대표가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됐죠. 버닝썬 엔터테인먼트는 클럽 버닝썬의 법인입니다. 유리홀딩스가 여기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업체는 버닝썬의 홍보 마케팅 업무 외에도 주로 배우 화장품 사업과 외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일본 라멘 체인점 아오이라메, 청담동 라운지바, 몽키 뮤지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버닝썬 핵심 관계자들이 승리의 외식 사업에 참여한 사실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르 메르디앙 서울과의 관계입니다. 르 메르디앙 서울의 건물 지하 1층에는 버닝썬이 있습니다. 전원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이 호텔을 소유 운영하고 있고 버닝썬의 지분 42%를 소유한 주주입니다. 그리고 버닝썬의 공동대표인 이 씨가 2017년 12월부터 전원산업의 등기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원산업의 대표가 클럽을 개장하고 2개월 후에 강남서의 경찰발전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전원산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지하 1층의 버닝썬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요. 꼬리 자르기를 한 건데 단순히 임대 임차인 관계가 아니라 버닝썬 운영에 실질적인 운영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버닝썬과 경찰과의 유착 연결고리 포착입니다. 이번에 긴급 체포된 전직 경찰 A씨는 버닝썬과 현직 경찰관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은 거의 빼박이죠. 사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사 성행위 업소들도 꾸준히 돈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재수없게 걸려 들어가도 돈만 주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찰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서로 간의 관행이에요. 자, 세 번째, 마약 유통 조직과 현황입니다. 관련자들이 마약을 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호 대표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마약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는데 막상 머리카락을 감정해보니까 마약류가 검출된 겁니다.
그리고 20대 중국인 마약 브로커인 NR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들이 발견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데이트 강간 마약이라고 불리는 물뽕, GHB, 흥분감을 높이기 위해 흔히 써서 파티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 환각 물질을 풍선으로 흡입하는 해피벌룬, 향정신성 약물인 케타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서 검출된 마약들이 있습니다.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 아편, 코카인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약 공급 조직의 존재입니다. 이번에 카톡에서 언급된 마약 공급 조직은 대만의 폭력 조직인 중련망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은 작년에 동시에 3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90kg를 유통하다가 적발돼서 이슈가 됐습니다. 시가 3천억 상당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입니다. 작년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임기 내내 골칫거리 중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돌아오지 않는 5만원권이라는 겁니다. 5만원권 환수율이 2014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 급락 이유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도 배후 세력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계속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자, 결론. 한국의 지상 경제는 졸라게 어렵지만 한국의 지하 경제는 엄청나게 호황이다.